자, 이제 주말에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됐죠.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고, 그 사이에 국제 정세에서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좀 정유소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정유소가 많이 드론의 타격을 받아서, 주말 사이에 이제 휴장이죠. 주말에는 장이 열지 않죠. 크루드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 정유소와 관련된 옥시덴탈, 옥시덴탈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옥시덴탈. 지분도 계속 늘리기도 했었고요. 이전에.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옥시덴탈에 대한 지분 많이 늘렸죠. 석유 및 가스 생산 업체 옥시덴탈 지분을 늘렸다가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지분이 사실상 인수를 하게 지분을 늘리고 거의 사실상 인수에 대해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 중. 그러니까 옥시덴탈 회사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인수를 할 예정이다. 여기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하는 사실상 이제 주된 이제 생산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천연가스와 석유를 만드는 곳이죠.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이 직면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좀 미국에서도 정유소랑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늘리기도 하셨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일본의 5대 종합상사라고 하면은 뭐든지 만듭니다. 종합상사란 트렌드에 따라 뭐든지 만든다. 라면이던 미사일이던 정말 막말로다가 라면도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종합상사의 가장 큰 이점은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전시 상황일 때 이점을 많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태평양 전쟁은 예전이었고 동북아 전쟁 예를 들어 동북아 전쟁이 발생하면 발생 시 사실 이제 물자 보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항로도 막히고 사실상 차단될 상황도 있음. 그러면 이제 우방국가 의존할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만이던 이제 한국이던 그러면 이 우방국가가 사실상 일본이랑 미국이 될 거란 말이죠. 태평양은 사실 전쟁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5대 종합상사가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크고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부채도 역대급인데 전 세계 부채가 다 역대급이에요. 근데 이 부채가 역대급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미국채를 다시 한번 사주는 거죠. 일본이 미국채 보유 1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동북아 전쟁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의 미국채 수요 많이 늘려주고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 대만에 지원한다. 이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반도 자체가 북한이나 중국에 흡수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밀어주고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이 계속 이제 바뀌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채 1위 일본에서 또 다른 이제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분율이 이전부터 늘려졌는데 이제는
옥시덴탈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과정들이 얼마 전에 나왔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마스 드디어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단체 팔레스타인 쪽이죠. 2023년 10월 7일쯤에 초막절의 마지막 구간에 유대교 명절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그 축제 페스티벌에서 낙하산 부대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질들이 지금까지 석방이 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미국 동부 시간 5일 18시 기준 6시 기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10월 6일 오전 7시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합의 안 하면은 지옥을 볼 거야. 헬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트루스닷컴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그걸 응했습니다. 일단 하마스 측에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에 대해서 합의를 승낙을 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조건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이 구조로만 딱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vs 하마스 구조로만 봤을 때는 하마스가 어떤 얘기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마스의 조건이 어떤 게 될지 봐야겠죠.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을 미국의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전쟁 과정이 벌어지면 예전에 6.25 때 한국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상 이제 어떤 구조냐? 2달 전이죠. 2달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해달라. 미군 배치. 자, 합의 조건에. 종전 조건에. 하지만 이건 결렬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를 하면은 종전되고 나서 러시아가 미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그렇게 침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니까 우리에 대한 안보를 좀 보장을 해달라. 뭐 그리고 다른 조건도 있긴 했어요. 뭐 대선을 하거나 뭐 땅을 다시 주라.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게 결렬돼서 그냥 미국에서 딱 선을 그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기는 지원해줄게. 그리고 나토 막강하니까 아마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뺏긴 땅. 왜냐면 뺏긴 땅 다시 찾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뺏긴 땅을 우리 다시 되찾을 거니까 종전할 때 뺏긴 땅을 다시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러시아는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렬이 되고 종전 조건에 미군까지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결렬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토도 막강한 나라니까 뺏긴 땅을 나토의 도움 받으면 유럽 나토죠. 이거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아서 해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아직은 조건이 나오질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 미군 배치를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해주는 그거를 이제 미국이 인정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휴전이나 종전에 대해서 협상을 이제 하마스 측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왜 하마스만 딱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마스라는 국가가 사실상 엄청 큰 단체는 아닌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에 툰베리라고 이제 환경단체 이제 대표 있죠. 좀 젊은 여성분. 이것도 좀 얽혀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단은 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팜플렛이라고 해서 밈처럼 나오는 거긴 한데 북한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예를 들어 이거 뭐 유머러스하게 나왔다라고는 해요. 이스라엘이 그레타 툰베리를 죽이면 테라비브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팜플렛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밈스러운 건데, 의외로 이런 밈스러운 거에 조회수가 4,300만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저희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을지를 보면은, 이미 이전에 북한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중전을 했었죠. 지난번에 6월 달에. 그때 이제 북한이 갑자기 이란의 군사적인 지원을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다. 핵무장 원하면은 말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vs 사실상 하마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껴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플러스 북한까지 껴있단 말이죠. 북한까지 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단체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상 하마스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입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란이 있고 그 안에 북한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최근에 드러났던 건데, 사실상 북한에서 러시아 파병 1년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명당 1,000만 원씩만 이렇게 챙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일단 공식적인 뭐 오피셜로 나온 거는 27조 원어치를 일단 전쟁 참여 비용으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28조 원어치. 경제 효과로는 28조.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원을 받기도 했고, 여기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자, 일단 북한이 참여 병사 수만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전사자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대요. 2,000명. 그리고 한 1년 정도 안 됐는데 경제 효과가 28조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으로 이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거 좀 메리트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파병 1년 했다가 사실상 북한의 군인 병력 수가 지금 2만 명이 전체 병력이 간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한 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물론 특수부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사자가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14,000명 중에서.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이득만 28조 원어치를 받았고, 바이비트 거래소 털어서 2조 원어치 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 상황에서 이점을 많이 봤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10월 3일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북한이 왜 하마스랑도 관련이 있을까를 봤을 때, 과거에 이슬람 무장 단체가 바로 이제 하마스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마스에다가 이제 땅굴 기술, 그거를 수출을 했다. 기술을 수출을 했다. 그래서 헤즈볼라라는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직접적인 로켓 공격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기의 출처가 어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아니고 그게 북한이라고 이제 이미 이전부터 얘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 하마스에도 무기 공급, 한글 표시 부품 사진 공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하마스, 이란, 북한, 이런 구조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하마스가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를 봐야 될 건데, 지금 일단은 폴리마켓을 통해서 봤을 때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0월 31일까지 종전될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일단 43%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잠깐 우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잠깐 쉬엄쉬엄 쉬었다 가자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쪽에서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로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뭔가 변수가 생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에이펙이 있죠.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제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오고 한국도 오고 일본도 오나? 다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오피셜이 나와서 일단 자산시장의 호재였었어요. 평화. 사실상 동북아 전쟁 자체가 아직까지 큰 키워드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나토까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쏠린 게 있어서 동북아시아 전쟁에 대한 키워드가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에이펙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자산시장에서 잠깐은 좀 이제 호재로 반영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에이펙에서 열리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만 만나고 오겠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 회담까지는 안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이 추석 연휴죠.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군사훈련이 일단은 중단이 된다라고는 해요.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는 있는 건데,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다가 10월 중순에는 이제 군사훈련이 잠깐 멈춘다고 합니다. 군사훈련 중단. 아직 중단이 되지 않았나요? 중단 논의 중인가요? 그쵸, 중단 논의 중이네요. 중단 논의 중. 중단을 할지 안 할지가 논의 중인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기류가 사실상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점점 오는 느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거. 하마스가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할지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왜 그러면 하마스랑 이스라엘만 딱 두고 봤을 때 사실 군사력은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 씹어 먹습니다. 근데 왜 이제 하마스를 이렇게 전쟁을 지금 2년 동안 했잖아요. 이 작은 무장단체랑. 왜 그렇게까지 됐냐면 하마스의 전투 방식이 사실상 이게 좀 비슷한 것들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전면전 형태가 아니에요. 터널. 민간인 지역에 숨어서 민간인이랑 같이 섞여요. 섞여서 게릴라전이 됩니다. 게릴라전. 그렇다 보니까 민간인 지역을 폭격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예를 들어 이거를 좀 한국의 상황이랑 한국 상황으로 나눠서 보면은,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제 북한의 예를 들어 특수부대가 침투를 해요. 그리고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전면전 형태는 아닌 거죠. 약간 내전이면서 게릴라전 형태가 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나 미군이 서울에 미사일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드론 폭탄을 날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차라리 전면전 형태고 전쟁 영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렇게 국지전으로다가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땅 뺏기 이런 걸로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마스가 이미 실행한 거랑 좀 비슷하단 말이죠. 이제 하마스가 이제 여기 민간 지역이나 터널이나 이런 땅굴에 숨어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싹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민간인들이 껴있고 그쪽 영토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을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다가 이제 그거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주면 안 되죠, 사실. 국제적인 압박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일단 팔레스타인을 국가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국가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길어졌었는데,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하마스가 인질로 잡았던 이것들을 석방하는 데까지만 해도 2년이 걸렸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했겠지만, 이런 작은 무장단체가 이런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핵이 없잖아요. 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모방해서 이게 만약에 일종의 테스트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그대로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최전방에 민간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섞인다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뭐 EMP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터널 민간인 지역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다 보니까 하마스 이쪽에다가도 민간인들 피해가 있다 보니까 폭격을 못 하는데, 반대로 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서울에다가 미사일 날릴 수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세종시가 됐던 뭐 후방 지역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이전할 수는 있겠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 좀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뭐 이란이랑 이렇게 짬뽕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건 없이 이제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협상이 될지 모르겠는 게, F-35부터 시작을 해서 리퍼 부대부터 이제 한반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긴장감을 높이면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제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어떤 빈틈을 노려가지고 하마스가 실행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30km 이내에 민간인들과 이제 서울 지역이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거고, EMP까지 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구조가 일단 그려진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만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vs 하마스에서 반 이스라엘이 지금 북한이고, 하마스를 지원했던 게 북한이고, 어떻게 보면 이란도 이제 하마스 쪽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란은 그냥 시시탐탐, 거기는 전쟁 기간이 좀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뭐 텔아비브를 뭐 폭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키를 지금 아이러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왜냐면 이란은 핵이 없는데 핵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고, 하마스에 대해서 무장단한테 지원을 했던 것도 북한이니까,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북한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